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마음에 들죠? 분자와 화학 평형. 자, 화학자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캐노니컬 앙상블로 넘어오니까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 비해서 훨씬 쉬워졌죠. 뭐 느끼기 나름입니다만은 두 개를 비교하면 훨씬 캐노니컬 앙상블이 이론 전개가 쉽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복잡한 분자 시스템이나 혹은 이제 화학 평형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 등등도 우리가 이제 다룰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분자를 다루려고 보면요. 분자를 어떻게 우리가 묘사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자역학에서 여러 가지 모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분자의 운동들을 쪼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은 번역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동을 얘기를 하죠. 병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이 X, Y, Z 방향으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이동, 분자의 움직임을 이렇게 큰 움직임을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파티클 이너박스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양자역학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에너지는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 여러 번 봤죠. 어제와 오늘. 그다음에 이제 분자가 되면 생기는 게 단일 원자라면 할 수 없었던 진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원자 분자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얘가 떨리죠. 그 진동 운동을 다루는 양자역학적인 모델을 우리가 조화 진동자,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부르고요. 뭐 단순 조화 진동자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네,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얘 같은 경우는 양자역학적으로 역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해가 알려져 있는데 에너지가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V가 양자수에 해당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이제 회전 운동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원자 분자가 있을 때 이렇게 도는 회전 운동이 가능하고요. 이 회전 운동이나 진동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무게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운동이 트랜슬레이션이고요. 이 두 개는 진동 운동은 무게 중심에 대해서 나머지 원자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로테이션도 역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얘는 이제 리지드 로터, 강체 회전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얘의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J라고 하는 것이 양자수고요. 그리고 설명을 제가 조금 불성실하게 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식부터 다시 볼게요. 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V가 아니고요. 얘는 영어 알파벳 V고요. 얘는 영어 알파벳이고요. 뭐 정확히 말하면 로마자 알파벳이고요. 얘는 그리스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뉴입니다. 뉴. 이 그리스 알파벳 뉴는요. 얘는 어떤 값을 나타내는 거냐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있나? 요렇게 아마 쓰는 걸 겁니다. 여기서 K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용수철 같은 걸로 이상적인 용수철로 지금 근사를 할 건데요. 용수철의 힘상수라고 하는 게 K가 되고요. M은 입자의 질량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강체 회전자에 있는 요 I라고 하는 애가 있죠? 얘는 관성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모멘트 오브 이너셜라고 하고요. 얘는 서메이션 MIRI 제곱이라고 쓰여지는 양인데요. 요게 뭐냐면 입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원자 분자라고 하게 되면 무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있겠죠. R1, R2. 그리고 각각의 질량이 있겠죠. 요걸로부터 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각각의 질량에다가 거리 제곱을 해가지고 더해주게 되면 요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고요. 됐죠? 그리고 여기 H에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거 요거는 H 바라고 부르고요. H를 2파이로 나눠준 값입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됐죠? 그리고 뒤에 있는 요건 뭐냐면 요거는 디제너러시, 축태도라고 부르는데요. 에너지가 EJ인 상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EJ 플러스 1개 있다. 제가 이럴 때마다 이제 경상도 말을 잘 못하는 것이 한스러운데 E와 E는 다르죠. 맞나? 그거를 저는 이제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EJ이고 얘는 EJ인데요. 요거는 네, 알파벳 EJ이고 This is 2J plus 1.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EJ에 있는 상태의 수는 2J plus 1 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양자역학 얘기였고요. 자,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다 알아요.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파티션 펑션 만들 수가 있죠. 파티션 펑션 알면
다 안 거라 그랬죠. 요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각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션들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단일 분자다라고 하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단원자 분자다. 원자가 하나짜리인 분자다라고 하게 된다면 뭘 할 수 있어요, 얘는? 로테이션이나 바이브레이션 할 수 없습니다. 없잖아요. 이게 진동을 하거나 회전을 할 수 없죠. 얘 혼자밖에 없으니까 트랜슬레이션 하나가 있는데 플러스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전자가 들뜬 상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이제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얘의 총 에너지를 병진 운동에서 오는 에너지와 그다음에 전자의 움직임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로 합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병진 운동 에너지와 전자 에너지를 합쳐서 우리가 이 단일 원자 단원자 분자를 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럼 파티션 펑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각각의 파티션 펑션 구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원리죠. 근데 이제 이게 이원자나 다원자 분자로 가게 되면 에너지에 기여하는 항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살펴본 것처럼 병진 운동 외에도 이제 진동 운동도 가능해지고 회전 운동도 가능해지죠. 그리고 전자의 역시 움직임에 기인하는 마지막 항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이 경우에도 얘네들이 서로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파티션 펑션이 곱으로 그냥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상관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약간의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분자 분광학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진동 운동과 회전 운동은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티션 펑션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상호작용을 주지 않는다. 진동운동은 진동운동, 회전운동은 회전운동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상적인 분자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파티션 펑션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전자적인 움직임에 의한 파티션 펑션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사실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모든 분자들이 거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의는 빼도 상관없어요. 모든 분자들이 버추얼리 뭐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그냥 사실상 모든 분자들이 전부 바닥 상태에 있다라고 봅니다. 전자적으로는. 전자적으로 들뜬 상태에 있으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빛을 쪼여줘야 걔가 이제 들뜬 상태가 되고 이렇죠. 그래서 열적 에너지만 갖고는 들뜨게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래 파티션 펑션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모든 전자 상태에 대해서 이걸 다 더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다른 항들은 기여가 거의 없는 거예요. 들뜬 상태들은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닥 상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 바닥 상태가 이 제로 에너지를 갖는다고 하면 그리고 바닥 상태에 혹시나 디제너러시 하나의 상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상태가 있다고 하면 그거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파티션 펑션을. 요건 이제 여러분이 알만한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 원자. 수소 원자의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게 1S가 있고요. 2S가 있고요. 2P가 있죠. 제가 실수한 게 아니고 2S랑 2P는 에너지가 같습니다. 그렇죠?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자, 바닥 상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죠. 근데 여기 얘가 업일 수도 있고 다운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상태 중에 하나를 갖겠죠. 그래서 디제너시는 2가 됩니다. 업이거나 다운이거나. 그리고 에너지는 요 1S의 에너지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자 파티션 펑션이라는 게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게 거의 그냥 상수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문제는 다른 운동들입니다. 자, 먼저 병진 운동을 봅시다. 병진 운동 우리가 다 했어요, 사실 이미. 파티클 이너 박스를 우리가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풀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하나, 고전역학적으로 계산을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의하실 점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할 때 사실 트릭을 써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근사를 한번 했죠. 서메이션을 인테그랄로 바꿨습니다. 그걸 하면서 일종의 양자역학 시스템을 고전역학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서. 고전적으로 우리가 다뤄도 상관없다라고 가정을 해버린 겁니다. 에너지가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띄엄띄엄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연속적인 에너지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봐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됐더니 이제 완전 고전역학적으로 푼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제 어려운 애를 보겠습니다. 진동입니다. 진동운동의 경우에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양자역학적으로 푸는 방법과 고전역학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고전적인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간단히 말하면 이상적인 용수철입니다. 용수철은 어떤 식을 따르죠? F는 마이너스 KX. 후크의 법칙이라는 것을 따르게 되고요. 얘를 포텐셜 에너지로 쓰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진동 운동에 대해서 고전역학적인 파티션 펑션을 하나의 입자에 대해서 구하려고 하면 이 형태를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진동 운동은 빼고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그마 제로가 뭔지 우리가 정체를 찾았어요. 지난 시간에 H라는 걸 찾았죠. 그래서 요 이제 식을 쓸 건데 요 에너지가 뭐냐라는 것이 무슨 운동을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동 운동을 보려고 하니까 진동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 여기 있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얘인데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형태로 쓰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2n분의 p제곱으로. 그러면 x와 p에 따라서 결정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입자 하나의 전체 에너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줄 건 뭐예요?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적분을 해주면 되고 적분 공간은 여기서는 특별히 상자를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멀리 못 가요. 용수철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자를 특별히 만들지 않고 무한한 공간에서 다 다닐 수 있다고 하면 x의 범위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그리고 운동량의 범위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되고요. 요 적분을 해주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진동운동에 대해서 고전역학적인 파티션 펑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아주 친절하게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놨는데 자, 요거는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합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곱의 형태로. 잠깐만. 덧셈이 빠졌네요. 아니다. 여기 있구나. 마이너스. 네. 여기 마이너스 베타를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해서 써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덧셈은 곱셈으로 쪼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x에 대한 항과 p에 대한 항이 나눠지니까 각각을 적분을 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는 x에 대한 적분, 요거랑 요거랑 붙여가지고 x에 대한 적분을 묶어서 하나를 주고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해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p에 대한 적분으로 하나를 주고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잘 째려보면 두 개 다 가우시안 적분입니다. 여기도 x제곱, 여기도 p제곱이죠. 둘 다. 그래서 가우시안 적분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한 적이 있으니까 똑같은 적분표에서 식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제가 N를 뭐라고 정의를 했죠? 2파이분의 1 n분의 k라고 했겠죠? 아마? k분의 m이라고 했는지 n분의 k라고 했는지 맨날 저는 헷갈리는데 어쨌든 여기서 따르면 요게 맞는 정의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주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뉴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는 1 오버 kbt인 걸 우리가 아니까 역시 또 바꿔서 써주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구하면 진동운동의 파티션 펑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양자역학적인 거 봅시다. 양자역학적으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해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h nu v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요 식에서 v가 양자수니까 v를 0부터 무한대까지 쭉 다 더해주는 식으로 계산을 대입해가지고 구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물론 여러분이 요 식을 적분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기를 치지 말고 정직하게 한번 풀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얘는 정직하게 풀 수가 있어요. 왜냐? 자, 얘를 형태를 잘 보시면 조금 더 정리를 잠깐만 밑에 있나? 아, 어, 이렇게 합시다. 자, x를 이렇게 우리가 놓읍시다. 이게 좀 더 다루기가 편하겠네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서메이션 v가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v 플러스 2분의 1승이 됩니다. 맞죠? 아, 맞아요? 맞죠. 맞죠. 네. 맞고요. 잠깐만. 그리고 왜 V가 0부터 시작해요? 1이 아니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양자역학적으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풀어보면 그 양자수는 1부터 시작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해야 되는 조건이 나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양자역학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자, 얘를 이제 보면 2분의 1 붙어 있는 항은 앞으로 빼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V승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누구냐면 우리가 지오메트릭 시리즈라고 하는 기하급수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기하급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게 기하급수의 꼴이 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무런 근사를 넣지 않고도 진동운동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적인 파티션 펑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얘를 이제 x를 다시 넣어가지고 원래 형태를 찾아주게 되면 요 밑에 있는 요 식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결과가 달라요. 여기서는.
다음 장에 보면 두 개를 제가 묶어서 써놨는데 자 고전역학은 이렇게 나왔는데 양자역학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잉? 뭐가 교수님 이러면 틀린 거 아닌가요? 왜냐면 고전역학이랑 양자역학이 같아야 되는 것처럼 제가 자꾸 얘기를 했으니까. 자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같은 결과를 주려면 양자역학적인 결과에서 고전역학적인 스케일로 갔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리밋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리밋은 언제 나타날 것이냐? 바로 온도가 높아지면 나타납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양자역학적인 이 에너지 간격들이 크게 느껴지는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에너지 간격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스템이. 열적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클래시컬 리밋이라고 부릅니다. 고전역학적인 극한.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얻은 결과와 고전역학적으로 얻은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면 놀라지 마시고 한번 T를 무한대로 보내볼까? 그러면 비슷하게 나타나나?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시컬 리밋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어쩌고 나누기 K의 형태죠. 여기에 있는 애나 여기에 있는 애가 둘 다. 얘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게 0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값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주 작은 값에 대해서 우리가 테일러 근사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테일러 근사. 이건 테일러 전개인데. 자, 테일러 전개에서 첫 번째까지만 쓰면 테일러 근사가 됩니다. 얘가 x가 매우 작다면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1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얘를 이제 쓸 거예요. 쓰면은 요놈에도 얘를 적용해주고 요놈에도 얘를 적용을 해주면 식을 그냥 제가 한 번 더 풀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h 뉴 나누기 kbt가 되고요. 위에는 1 마이너스 h 뉴 나누기 kbt가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 밑에 1, 1 지워지고요. 그리고 남는 애가 kbt 나누기 h 뉴고 여기 안에는 1 마이너스 h 뉴 나누기 kbt가 될 건데 얘는 역시 지금 1에 비해서 매우 작으니까 다시 한번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애가 요항 하나 남게 되겠죠. 얘 누구예요? 오잉 여기 있네. 그쵸? t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고전역학적인 결과를 우리가 다시 재구성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통계역학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꽤나 복잡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계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지오메트릭 시리즈를 알고 있다면 이 파티션 펑션은 금방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역시 루틴하게 하면 되죠. n 팩토리얼 분의 1 z n 제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다음 회전 운동을 봅시다. 회전 운동의 파티션 펑션은 이제 우리가 회전 운동을 다루는 이제 강체 회전자라고 하는 모형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전적으로 이걸 계산을 하기에는 저기 메시 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임 쩔죠? 자, 이거는 더러운 수학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학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풀이 과정은 안 보여드리겠고 결과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회전에 대해서. 네.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수학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자, 양자역학적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서 양자역학을 해보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양자역학적인 파티션 펑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좀 주목하실 게 뭐냐면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태를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 1S가 두 개의 상태가 있죠. 업, 다운. 그리고 2S의 두 개의 상태, 2P의 6개의 상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많이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업이고 이건 다운입니다, 지금.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걸 구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1S 알파, 1S 베타라고 씁시다. 여기는 2S 알파, 2S 베타. 이런 경우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구한다고 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1S 알파랑 1S 베타를 아이고 에너지를 빼먹었네.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각각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에너지로 얘기를 하면 더하기 땡땡땡인데 에너지로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뭐인 것 같냐면 1S에 있는 애들의 디제너러시 축태도 곱하기 1S에 있는 애들의 에너지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축태도가 얼마냐를 앞에다가 축태도를 곱해주고 그 뒤에다가 볼츠만 팩터를 그쵸. 그 뒤에다 볼츠만 팩터 써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더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로 스테이트 레벨에서 서메이션은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는데 내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서 서메이션을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 에너지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 그 에너지에 대한 축태도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2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리지드 로터 모델의 경우에는 각 에너지 준위가 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축태도를 앞에서 곱해주고 뒤에다가 이제 그거에 대한 볼트존 벡터를 써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은 처음에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에너지를 쭉 이제 써주게 되면 J가 0인 상태가 하나 있고 J가 1인 상태에 3개가 있고요. J가 2인 상태가 5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상태가. 그러면 우리가 원래 파티션 펑션을 쓰려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서메이션을 했을 때 여기를 뭐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1번 상태에 대해서 에너지, 2번 상태에 대해서 에너지, 3번 상태에 대해서 에너지 등등을 다 볼트먼 팩터로 써가지고 이렇게 더해주는 것이 원래 파티션 펑션인데요. 얘는 에너지가 요거 하나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베타 2, 0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 J가 0인 상태라고 써줄 수가 있고 얘들은 또 얘들끼리 에너지가 다 같단 말이죠. 얘는 에너지가 J가 1인 상태에 대응을 하는데 근데 얘들이 3마리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이 될 거라는 거죠. 요게 이제 축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서메이션 교를 써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축태도 정보와 에너지 정보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앞에서 소개를 드렸죠? 그러면 식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도 이 서메이션 자체는 클로즈드 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사기를 쳐야죠. 얘가 꽤 높은 온도에 있다고 하면 역시 회전 운동의 에너지 간격도 충분히 작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트랜슬레이션에서 했던 것처럼 연속한 것처럼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고 얘를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적분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죠. 이 적분은 되는 적분인가요? 얘는 되는 적분입니다. 왜냐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JJ 플러스 1을 x라고 하는 변수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정확히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냥 익스포넨셜 함수의 적분이에요. 얘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베타 h바 제곱 중에 분의 2i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얘는 고전역학적인 결과와 역시 일치하게 됩니다. 왜 일치하냐? 자, 여긴 이렇게 써 있는데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8파의 hi 그다음 베타 h제곱이라고 돼 있었죠. 고전역학적인 결과인데 얘랑 같은가요? 같죠. 왜? h바가 2파이분의 h였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얘랑 얘랑이 같아지게 됩니다. 맞죠? 대단한 마법을 부린 게 아니죠. 자, 근데 회전운동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회전운동은 뭐가 또 있냐면 대칭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서 대칭수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원자가 양쪽에 붙어 있는 이원자 분자라면 예를 들어 수소, 산소 뭐 이런 애들 있죠. 질소 이런 애들 화학자들이 좋아하는 얘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결합까지 제대로 써준다면 얘는 180도를 돌면요 수소랑 수소가 정확히 같은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얘는 자기 자신이랑 같은 상태가 돼요. 이 H랑 이 H는 구분 불가능하니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indistinguishability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산소랑 산소도 180도 돌리고 나면 자기 자신이랑 같아지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에도 우리가 indistinguishable하다고 보죠. 반면 HCl 같은 분자는 180도를 돌려도 자기 자신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indistinguishable 하지가 않습니다. 두 개가 distinguishable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코렉션을 해줘야 됩니다. 역시 이게 indistinguishable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주는 것을 시메트리 넘버라고 부르고요.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시메트리 넘버가 2가 됩니다. 얘가 같은 원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얘가 시메트리 넘버가 2고 다른 원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시메트리 넘버가 1이 되죠. 어디 써놨지? 안 써놨다. 시그마가 1이거나 2인데요. 1은 헤테로 뉴클리어. 두 개의 핵이 다른 경우 얘는 호모 뉴클리어. 두 개의 핵이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주게 되고요. 왜 1이랑 2밖에 없는데 굳이 이런 변수를 도입을 했냐? 얘가 훨씬 복잡한 분자의 경우에서도 시그마가 존재를 합니다. 대칭성이 큰 분자, 예를 들어 메테인. 역시 이거 유기화학자들이 좋아하는 분자죠. 메테인 같은 애를 생각을 하면
얘는 지금 시메트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를 막 돌리면 자기 자신이랑 같아지는 구조를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얘는 시그마 값이 꽤 커요. 그래서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4였나 제가? 8이었나? 뭐 하여간 꽤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줄 수 있는 숫자로서 이 대칭수를 넣어주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분자의 서로 구분 불가능한 방향의 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코렉션 팩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정해 줄 수 있는 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했습니다. 무엇을 다 했느냐? 준비가 됐습니다. 다원자 분자를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요. 다원자 분자의 에너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원자 분자니까 자, 진동 운동, 병진 운동 할 수 있고 회전 운동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진동 운동이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서메이션 기호를 붙여놓은 게 노말 모드라고 하는 것별로 진동 운동이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물 분자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메트릭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 어시메트릭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 밴딩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진동 모드들이 가능합니다. 그거 각각에 대해서 에너지를 다 더해준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파티션 펑션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자, 보시면 뜯어서 보면 얘는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파티션 펑션. 얘는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파티션 펑션. 얘는 바이브레이션에 해당하는 파티션 펑션인데 네, 프로덕트의 형태로 주어져 있죠. 각 진동 모드별로 다 각각 부에서 곱하기를 해준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은 이제 전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예요. 구한 건데 한꺼번에 모았으니까 괜히 무서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한 분자에 대한 단일 입자에 대한 파티션 펑션이니까 이제 n 개의 분자들이 있다고 하면 n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g n승 해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얘를 여기다가 다 쓰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칸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됐네요. 이제 여러분은 다원자 분자에 대해서도 모든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리니어라는 말을 붙인 게 괜히 붙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CO2 같은 애죠, 얘는. H2O라기보다는 이게 선형으로 생기는데 이게 비선형이 돼버리면 복잡해져요. 상황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로테이션 부분이 복잡해져서 제가 그냥 리니어만 써놨습니다. 로테이션 자세히 알고 싶으면 분자 분광학 수업을 들으세요. 거기에서 이거 막 열심히 배우거든요. 네,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냥 다원자 분자를 다룰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예로 CO2 같은 리니어, 선형으로 생긴 다원자 분자를 다루는 퍼티션 펑션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에너지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헬륨물질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구해 보면 앞에 드렸던 식을 가지고서 요 미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온도에 의존하는 항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얘는 점점점 올라가는 값이고 얘랑 얘는 온도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는 어디에서 오는 항이냐면 병진 운동이랑 그다음에 회전 운동에서 오는 에너지입니다. 병진이랑 회전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들뜬 상태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열적인 에너지 항이 2분의 5 NKBT로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가 진동 운동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전자적인 에너지에 해당을 하는데요. 보시면 전자적인 에너지는 그냥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거를 N개를 곱해준 거예요. 그라운드 상태의 에너지를. 맞죠? 왜냐면 다 그라운드 상태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는 상수값이고요. 진동 운동도 잘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요건 뭐냐면 소위 0점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역학적으로 진동 운동을 하는 애들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n배 해준 거예요,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고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항이 여기 있는데 만약에 온도가 0으로 가까이 간다. 즉 굉장히 낮은 온도로 간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항이 0으로 갑니다. 왜냐면 얘가 0으로 가면 여기가 0이 되죠. 0분의 어떤 파이나이트 넘버가 되면 여기가 무한대가 되니까 익스포넨셜 무한대는 무한대죠. 그러니까 분모가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0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진동 운동은 아무런 영향을 우리한테 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온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은 T가 0으로 가는 경우에는 얘가 전체적으로 0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의미가 크게 없고요.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얘를 1 플러스 H 뉴 J KBT로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t가 무한대가 되면 여기가 무한대가 되니까 요 위에 올라와 있는 숫자가 0에 굉장히 가깝겠죠. 그래서 테일러 근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1, 1 지워지게 되고 H, N, J끼리 지워지게 되고 여기 뒤에가 NKBT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기여를
이제 온도에 따라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요항이 NKBT처럼 움직이고 온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0에 가깝게 움직인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진동 모드가 몇 개냐에 따라서 요거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이걸 사실 이퀴파티션 티오렘이라고 우리가 연력학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렇게 통기역학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 했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다 했다는 건 이제 분자를 다 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화학 평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학 평형도 우리가 통기역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캐노니컬 앙상블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자, 로우 오브 매스 액션, 질량작용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얘는 일반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화학 평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A, B, C, D, A랑 B라고 하는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C랑 D라고 하는 생성물을 만들어내는데 각각의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 상수들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뭐지? 스토이키오메트리. 화학 양론적 계수들이 A, B, C, D, 스몰 A, B, C, D로 주어지게 되고요.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평형상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걔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상수값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든 평형을 이루게 되면 요 값은 항상 일정하게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걸 배워서 그냥 계속 계산을 하죠. 일반학에서는. 왜 성립을 하는지는 이제 물리학에서 사실 배우기는 하는데 연력학으로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고 통계역학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역학은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값을 계산까지 할 수 있어요. 얼마인지. 연력학은 그냥 그렇구나까지만 나오고 이게 일정하다라는 것만 증명을 하는 거고 통계학은 얘가 얼마가 되는지까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먼저 이 반응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도입을 할 거냐면 반응 진척도, 진행도 아니면 좀 더 쉬운 말로 쓰면 반응 진행도라고 하는 양을 도입을 할 건데요. 뭐냐면 크사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그리스 알파벳 크사이라고 하는데요. 크사이라고 하는 양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크사이만큼 움직이면 반응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사이만큼 진행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크사이만큼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A라는 물질은 스몰 a 크사이만큼이 감소하고요. 그러면 B라는 물질은 스몰 b 크사이만큼 감소하고요. 대신에 C는 플러스 스몰 c 크사이만큼 증가하고 D는 D 크사이만큼 증가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반응 진행도예요. 크사이만큼 반응이 같다. 똑같은 만큼 같으면 A 여기는 이제 요 반응의 지수, 그러니까 반응식에 있는 개수들의 비율만큼 반응물은 감소하고 생성물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걸 나타내는 양입니다. 그게 이 반응 진척도, extent of reaction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사이를 해빵 조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D 크 사이만큼 움직인다라고 하면 똑같게 여기 이제 크 사이로 되어 있는 걸 D로 바꿔주면 되는데 A라고 하는 애의 몰수는 그래서 마이너스 A D 크 사이로 쓸 수가 있고 MB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B D 크 사이 그리고 NC랑 ND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연력학에서 배웠던 헬름홀츠 에너지를 사실은 요거까지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었는데 원래는 뮤디엔이었죠. 뮤디엔은 단일 물질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고 물질이 여러 개가 돼버리면 걔를 1, 1, 뭐 2,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확장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연력학 복습할 때 다루진 않았었는데 뭐 그걸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써주면 식이 이렇게 이제 서메이션 기호를 써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가 A, B, C, D라고 하는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그 반응 용기 안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와 부피가 일정하다. 즉 캐노니컬 앙상블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요 두 개는 일정하니까 무시할 수 있죠. 여기가 변화량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헬름홀츠 에너지의 변화는 정확히 요 케미컬 포텐셜과 몰수 변화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요 DNI라고 하는 애들이 뭐냐면 결국은 DNA, DNP, DNC, DND인데 얘들을 우리가 이 앞에서 extent of reaction이랑 연결을 지어놨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디크사인, 얘는 마이너스 B 디크사인, 얘는 플러스 C 디크사인, 얘는 플러스 D 디크사이죠. 그러면 얘들을 다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써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디크사이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평형을 이루면 DA가 0이 됩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헬레멜조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디크 사이는 뭐 조금 바뀌고 이렇게 되는 양이니까 디크 사이가
뭐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살짝 바뀐다 해도 요걸 유지를 하려면 얘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형에서는 요 값이 0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얘를 네. 요식을 이제 염두에 놓고 요런 놈이 성립을 해야 된다. 평형에서는. 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것까지는 지금 연력학이에요. 아무것도 통계학학으로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 케미컬 포텐셜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게 케미컬 포텐셜에 계산할 수 있는 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학을 쓰면 요 A라고 하는 애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KBT 로그 Z였죠? 걔를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조금 이제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 몰수를 입자수로 바꾸겠습니다. 몰수랑 입자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얘는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입자수가 되죠. 얘는 상수니까 여기다 넣고 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를 분자와 분모에 다 곱해주게 되면 요거는 n이 되고 얘는 NA랑 KB를 묶어주게 되면 기체상수 R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자수랑 기체상수로 지금 바꿔서 다시 써줬고요.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통계역학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n개의 분자가 있다고 하면 얘들은 indistinguishable 하니까 n 팩토리얼 나눠줘야 되고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근데 대입을 해놓고 보니까 로그 z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로그 n 팩토리얼 더하기 n 로그 스몰 z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 왠지 보는 순간 항상 우리는 팩토리얼이 로그 안에 들어있으면 갑자기 스털링 근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야 됩니다. 얘가 n 로그 n 마이너스 n이라는 것을 우리가 쓰고 싶어지죠. 그래서 걔까지 써줘가지고 정리를 싹 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를 묶어요. 잘 묶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여기다가 미분을 한 다음에 n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잘 묶으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n에 대해서 미분을 할까요, 그냥? 자, 미분을 하면 그러면 로그 z가 처음에 나오고 얘는 두 개가 나오죠. 로그 n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얘는 플러스 1이 나오죠. 얘네 둘은 지워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t 앞에다 붙여주게 되면 마이너스 rt 로그 스몰 z 더하기 rt 로그 n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은 지워지는 항이고 그러면 묶어주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rt 로그 스몰 z 나누기 n. 화학 포텐셜을 이제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알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의 입자에 대해서. 좋네. 좋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가 유도했고요. 연력학 이용해서. 그리고 방금은 통계학학 이용해서 요거를 유도했습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대입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RT는 공통이니까 앞으로 빼주고 그다음에 뭐 ABCD 부호 잘 정리해주고 하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별거 아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뭘 해줄 거냐면 네, 다음 식이 이렇게 나오죠. A를 여기로 올려주고 B를 여기 올려주고 C를 여기 올려주고 D를 여기 올려줍니다. 올려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제곱의 형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RT는 사실 좌우변에서 나눠주면 얘는 날아가 버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 덧셈으로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로그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ZA, NA의 A승 이랑 덧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곱셈으로 바꿔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의 B승. 자, 그다음에 여기는 뺄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나누기로 바꿔서 ZC 나누기 NC의 C승. 그다음에 여기도 뺄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역시 분모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는 0이래요. 맞나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자, 그러면 좌우변에다가 익스포넨셜 취해주게 되면 요거 날아가고 여기는 익스포넨셜 0이 되니까 1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 Z는 Z끼리, N은 N끼리 묶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ZA의 A승, ZB의 B승, ZC의 C승, ZD의 D승이 여기에서 오고 는 NA의 A승, NB의 B승, NC의 C승, ND의 D승이 여기에서 와서 이런 식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사실 분모 분자가 바뀐 것 같은데 상관없죠, 그거는. 뒤집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식이 나오죠. 네, 분모 분자가 바뀌었네요.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네. 뭔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우 매스 섹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질량작용 법칙에. 여기를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피로 나눠줍니다. 전부 부피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왜? 요 지수만큼이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다 부위로 나눠도 정확히 상쇄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좌변을 보니까 입자수 나누기 부피는 뭐예요? 농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좌변은 농도가 됩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평형상수라고 부르는 값이 되죠. 농도로 쓴 평형상수 값이 되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일반학에서 배울 때는 뭐 1몰 농도로 나눠줘야 된다. 기준 농도로 나눠야 된다. 이런 걸 배우는데 그건 어차피 해봐야 상수만큼만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고요. 우변이 중요합니다. 우변이 이제 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원자 분자의 파티션 펑션을 구했기 때문에 걔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론적인 평형상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별로 놀라지 않는군요. 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처음 배울 때. 평형상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평형상수를 구할 수가 있다. 우와 신기해. 자, 쉬운 반응을 볼게요. 이 복잡한 반응도 뭐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기는 한데 쉬운 반응을 보면 얘는 뭐 대단한 반응은 아니고요. H2 수소죠. D2 중수소죠. 두 개가 서로 수소를 하나씩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D라고 하는 분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반응을 생각을 해볼게요. 뭐 실제로 의미 있는 화학적 반응은 아닌데 이제 요 파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KC 값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학에서 배운 거니까 넘어가고 우변을 보세요. 근데 우변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근데 잘 보면 분자의 V제곱분의 1, 분모의 V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걔들은 다 날아가고 남는 건 결국 이렇게 쓰여집니다. 즉 평형상수라고 하는 애들이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파티션 펑션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그럼 여기다가 싸그리 싹싹 다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HD의 정보, H2의 정보, D2의 정보를 넣어주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파티션 펑션을 구할 수가 있고 그게 KC 값을 줄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요게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M이라고 하는 거는 왜 대문자로 썼냐면 분자의 질량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원자의 질량이 아니라 분자의 질량이고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계산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그다음에 여기 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두 개 사이에 그 공유 결합의 세기를 나타내는데요. 힘상수에 해당을 하니까. 힘상수와 질량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상온에서는 거의 여기는 이제 1에 가깝다라고 놓고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해본다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안 해보겠지? 여기 위에다가 넣고 여기 밑에다 넣고 다 대입을 해보면 상수들은 다 날아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게 너무 계산이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그냥 손으로 하고 나서 결과만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 비율 써주시고 모멘트 오브 이너샤 비율 써주시고 그다음에 시메트리 넘버가 여기 나와요. 중요합니다. 시메트리 넘버가 H2랑 D2의 경우에는 시메트리 넘버가 얼마예요? 2예요. 그렇죠? 왜냐면 두 개가 같은 애니까. 근데 HD는 어때요? 두 개가 다른 애입니다. 근데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애라면 위아래가 상쇄가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히 4라는 값을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실험값이랑 이론값을 비교를 해보면 4배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차이가 안 나요. 그 얘기는 저 시메트리 넘버가 실제 분자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메트리 분자, 저 시메트리 넘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브레이션에서 오는 항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다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이니까 다 넣고서 계산을 하면 드디어 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요 질량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각 원자의 질량 더해서 구하면 되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뭐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이제 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소를 1 AMU 그리고 듀테륨을 2 AMU 정수로 넣고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깔끔한 숫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뭐 실제로는 좀 더 지저분한 게 붙어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넣고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K씨는 4.24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77.7 켈빈 나누기 T. 온도에 따라서 K씨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 맞나요? 잘 맞습니다. 이 이론으로 구한 K씨 값이 왼쪽에 있고요. 이 이론을 이론이 아니죠. 실험으로 구한 K씨 값이 오른쪽에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고온으로 가면 조금 안 맞기는 한데 여기에서 굉장히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죠. 그리고 꽤 높은 온도 범위, 꽤 넓은 온도 범위, 한 2배 정도 온도가 차이가 나는 범위 안에서도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잘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파트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캐노니컬 앙상블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을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쉽게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오늘 이제 보여드린 여러 가지 예들, 어제 우리가 풀었던 예들 스핀과 아이디얼 개스를 한 번 더 풀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얘기들을 했죠. 그냥 단일한 원자로 존재하는 이상기체 말고 얘네들이 이제 안에 뭔가 내부적인 구조가 있는 다원자 분자로서의 이상기체들은 어떻게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가를 배웠고 그렇게 취급된 게 그냥 이론적으로 아름답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측정할 수 있는 평형상수라고 하는 값을 설명하는데 아름다운 이론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학하는 사람들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아니고 통계역학이 상당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이제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은 양자 역학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에 적용하는 예들을 내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또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시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